네, 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노화 방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강연입니다. 제일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의 강연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좀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을지 그 핵심 비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바로 미병 관리인데요. 병이 되기 전 단계를 관리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병이라는 게 사실 병원의 검사 수치상으로는 딱히 병이라고 진단 내리기는 애매한데 본인은 계속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늘 피곤하다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거요? 네, 그런 것들이죠. 또 당뇨병 가기 직전에 내당능 장애 상태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직전에 높은 정상 혈압 같은 것도 다 이 미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직 병은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미병 단계가 사실상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뭐랄까 마지막 골든타임 같은 거예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그냥 신경성인가 보다,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면 결국엔 진짜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식단이 문제인지 운동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의사와 상담해서 원인을 찾고 2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넘길 수 있는 신호가 아니었네요. 그럼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중금속 오염을 피하라는 건데요. 자동차 배기가스나 매연은 뭐 익숙한데 화장품 속 납성분이라든지 심지어 아이들 장난감 페인트에도 납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 가까이에 중금속 노출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참치 같은 좀 큰 생선들 있잖아요. 네네, 참치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대형 어류들은 먹이사슬 위쪽에 있다 보니까 수은 같은 중금속이 몸에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중금속이 왜 노화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데요. 중금속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그러니까 아연이나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것들의 흡수를 방해하고 또 그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연은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또 성호르몬 생성이나 단백질 합성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이거든요. 네. 근데 몸에 납이나 카드뮴, 수은 같은 중금속이 많으면 이 아연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얘네들이 아연 대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거든요. 마치 좋은 영양소가 들어갈 자리를 나쁜 애들이 뺏는 거네요. 부족하면 눈밑이 떨린다거나 근육 경련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몸에 여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결국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중금속을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용은 굴이나 붉은 살코기, 달걀에 많고 마그네슘은 녹색 잎채소나 견과류, 해바라기 씨 같은 데 풍부하니까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황금 법칙은 혈당 조절 및 당 지수, GI 관리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건데 흰쌀밥, 흰 밀가루빵, 국수, 떡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대표적이겠고요. 설탕이나 꿀도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근데 의외로 단 과일도 언급이 되네요. 네, 과일이 몸에 좋긴 하지만 당 함량이 높은 과일들, 특히 과당 함량이 높은 것들은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도 마음 놓고 먹을 건 아니군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게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인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또 뚝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 현상을 말해요. 롤러코스터처럼요? 네, 맞아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든요. 이게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만성 염증이나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이 됩니다. 아, 단순히 살찌는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도 강조하는 게 당 지수, GI가 낮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마토나 오이, 각종 잎채소, 미역 같은 해조류는 당 지수가 낮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죠. 반면에 떡이나 흰쌀밥, 감자, 옥수수처럼 당 지수도 높고 칼로리도 높은 음식들은 좀 의식적으로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식단에서 뭘 빼고 뭘 더해야 할지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법칙은 미세 영양소 섭취하기입니다. 비타민이랑 미네랄 같은 것들이요. 이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부족하기 쉽다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 식단이 가공, 정제된 음식이 많잖아요. 뭐 흰쌀, 흰 밀가루처럼요. 이런 가공 과정에서 곡물의 껍질이나 씨눈에 풍부했던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들이 상당 부분 손실되거든요. 아, 영양가는 깎여 나가고 칼로리만 남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기름, 칼로리는 넣는데 엔진 오일,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당장은 굴러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엔진에 무리가 가고 고장나기 쉬운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미세 영양소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강연에서도 비타민C의 예를 들었잖아요. 네, 사과보다 풋고추나 브로콜리, 양대추 같은 채소에 훨씬 많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높은, 즉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영양 밀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긴다면서요.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찌꺼기 같은 건데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담배 피우거나 심지어 너무 과하게 운동해도 많이 생긴다고요? 맞아요.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그 활동을 억제해주는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노화 방지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항산화제는 주로 어디에 많나요?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주로 색깔이 아주 짙고 선명한 채소나 과일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색깔이요? 네, 예를 들어 가지나 포도, 블루베리, 복분자 같은 보라색이나 검붉은 색에는 안토시아닌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많고요. 토마토나 수박의 붉은색에는 라이코펜, 호박이나 당근의 노란색 주황색에는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죠. 또 마늘의 흰색 성분인 알리신이나 녹색 잎채소의 클로로필, 엽록소도 다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정말 색깔별로 다양하네요. 네, 그래서 특정 슈퍼푸드 한두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무지개처럼 정말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색깔마다 조금씩 다른 종류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5가지 환분 부칙을 쭉 살펴봤는데요. 들어보니까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이 되기 전 단계, 그러니까 밑병부터 관리하고 중금속 같은 해로운 걸 피하고 혈당 관리 잘하고 또 필요한 미세 영양소랑 항산화제는 충분히 챙겨 먹고 결국은 우리가 매일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습관 하나하나가 노화 시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같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강연은 그 기본적인 원칙들이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 중에서 이건 좀 바꿔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혹시 떠오르셨나요? 저는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좀 더 알록달록하게 꾸며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좋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짙은 녹색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한다거나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작은 실천들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분명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내 건강 팔자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 꽤 매력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한진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노화를 이기는 5가지 황금 법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